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이 사실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울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좀 역설적으로 들리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갈등 철학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 전체가 겪고 있는 의미의 위기라는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엔 우리 각자의 뇌 속으로 들어가서 그 비밀 언어를 한번 해독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관계 속 갈등의 원인을 파헤쳐보고 마침내 이 모든 고통을 딛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현대인의 의미 위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왜 동시에 가장 깊은 고독감을 느끼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갈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흩어지고 외로워지는 걸까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외로움을 사회적 전염병이라고 규정할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우리는 지금 의미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연결의 홍수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의 존재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2026년,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사회적 문제가 우리 개인의 내면, 특히 우리 뇌 안에서는 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현미경을 들고 뇌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뇌의 비밀 언어를 한번 해독해 보죠. 우리 내면의 갈등, 그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는 개념이 바로 이 애응지물이라는 건데요.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단단하게 맺힌 응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랄까, 우리 감정 시스템에 깔려 있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아주 오래된 소프트웨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오래된 소프트웨어, 애응지물이 우리 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까요? 바로 여기서 현대 뇌과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자유에너지 원칙이 등장합니다. 우리 뇌는요, 기본적으로 예측 기계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속 예측해서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예측이 빗나가는 놀라움, 이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만나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인 애응지물이 마치 아주 정밀하지만 오래된 색안경 같은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안전한 상황마저도 이 낡은 필터를 통해 과거의 위협으로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거죠. 뇌는 계속해서 오래된 데이터로 이건 위험해 라는 잘못된 예측을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관점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바뀌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전 프로이트 시절에는 우리 내면의 증상을 억압된 욕망 때문이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경정신분석에서는 이걸 뇌에 예측 오류가 계속 쌓여서 생긴 고통의 신호라고 이해합니다. 치료의 목표도 달라졌죠. 무의식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이 예측 오류를 줄여서 뇌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정말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여기서 뇌과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말 위대한 발견이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의식은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의식은 바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신경과학자 마크 솜즈가 이걸 밝혀냈는데요. 우리의 의식은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아니라 아주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는 뇌의 가장 깊은 곳, 뇌간, 즉 프로이트가 말한 이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발견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 그거 고장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 그 의식적인 이드가 보내는 아주 원초적이고 진실된 경보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나 우울 같은 증상은 없애야 할 버그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귀에 기울여 들어야 할 중요한 신호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지금까지 우리 내면의 뇌 속을 들여다봤는데요. 그럼 이 내면의 갈등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특히 남성과 여성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 패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경계는 위협을 느끼면 보통 이 세 단계의 사다리를 따라 반응한다고 해요.
다미주신경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맨 위,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다른 사람과 편안하게 연결된 안전 및 사회적 상태입니다. 그러다 위협을 느끼면 한 단계 내려와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투쟁 도피 모드가 켜지고요. 만약 위협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아예 시스템 전체가 꺼져버리는 셧다운 상태로 맨 아래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신경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약간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거나 투쟁, 아예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도피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여성들은 관계를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돌보면 연결, 그게 잘 안 되고 좌절되면 무기력해지거나 아예 감정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셧다운 반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금 말한 건 어디까지나 경향성일 뿐이에요. 최근 뇌과학에서는 젠더 모자이크 이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뇌도 100% 남성적이거나 100% 여성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뇌는 수많은 특성들이 모여 만들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모자이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성별 이분법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뇌과학을 통해 우리 내면의 작동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렌즈를 바꿔서 철학의 영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우리에게 어떤 더 깊은 의미와 기회를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탐구해보죠.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냥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자동항법 장치에 막혀진 가짜 자기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극심한 갈등이나 위기가 찾아와서 이 무감각했던 일상을 완전히 박살낼 때 바로 그때 비로소 하고 정신을 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은 정말 곱씹어 볼 만합니다. 우리는 오직 갈등 속에 있을 때에만 진정으로 자신의 존재를 느낀다. 평온할 때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위기 속에서 버티고 선택하고 싸워나갈 때 바로 그때 진짜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쩌면 고통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민낯을 보게 해주는 유일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갈등은 우리에게 엄청난 선택권을 줍니다. 과거의 상처가 써놓은 그 낡은 각본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등장인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고통을 재료 삼아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저자가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뇌과학과 철학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어떻게 우리의 가장 큰 갈등이 곧 가장 위대한 부활이 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현대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사건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그냥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평범한 현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내버리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진실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파열적인 순간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개인적인 갈등,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바디우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파괴의 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잘 보세요. 바로 그 잿더미 속에 당신의 부활을 위한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여러분의 고통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보내는 의미 있는 신호라는 것. 둘째, 우리 뇌는 낡은 데이터에 갇힌 예측 기계인데 갈등은 이걸 업데이트할 절호의 기회라는 것. 셋째, 나와 상대방의 스트레스 반응 패턴을 이해하면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넷째,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 이야기의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가장 심오한 부활의 기회라는 점입니다. 결국 당신의 고통은 시스템 오류나 버그가 아닙니다. 더 깊고 더 진실한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라는 삶이 보내온 초대장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